자, 여기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구독자 이제 3,000분이 저에 넘어가지고 오늘도 이벤트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에 또 뭐 4,000, 5,000 이렇게 쭉쭉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이벤트 이어나가도록 할 테니까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도 아프리카 봐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첫 경기 마이애미 대 세인트루이스. 이 경기는 솔직히 좀 버리고 싶긴 해요. 일단은 랜스린이 그 전에 제가 뭐 이런 것들, 작년에는 리그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많은 투수였는데 포심 같은 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안 그래도 리는 포심이나 싱커, 커터 이런 구종들이 주요 구종이에요. 전부 다 패스트볼 계열 이런 공들을 많이 던지는데, 원래는 가장 큰 장점이 포심이었는데 작년에는 포심이 아주 안 좋았었습니다. 특히 장타율이 너무 높았는데 올 시즌에는 많이 회복된 모습이 있어요. 최근에 랜스린이 3경기 동안 전부 다 4이닝 정도밖에 못 먹었고 자책점도 12이닝 동안 7자책이었어요. 문제는 역시나 또 많아진 볼넷. 옛날에는 랜스린이 이게 제구력이 괜찮은 투수였는데 작년에도 이닝 대비 거의 한 9.5이닝? 하여튼 좀 볼넷 비율이 높아졌었고요. 올 시즌도 지금 70이닝 동안 볼넷이 30개거든요. 랜스린이 생각보다는 뭐 장타율 같은 것들을 많이 줄었지만은 이런 WHIP도 꽤나 높아진 편이고, 약간은 흔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로더리 무뇨즈는 이 친구가 가진 공 같은 것들은 괜찮거든요. 메이저리그 올라와서는 조금 안 좋았었단 말이야. 근데 직전 경기를 6이닝 무실점으로 상당히 잘해줬었어요. 1피안타에 볼넷 1개 뭐 이렇게 하면서 매츠가 상당히 빠따 기세가 좋았는데도 무뇨즈가 그거를 막아줬었다. 그래서 기세상으로는 원래 같으면 세인트루이스를 좋게 볼만 합니다. 마이애미가 지금 그 또 연패 행진이거든요. 6연패에다가 그 전에 9경기 동안 1승 8패 뭐 이지경이야. 전부 지금 최근 10경기 1할 9푼 5리에다가 빠따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빠따 상태를 봤을 때는 세인트루이스를 갈만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세인트루이스는 그래도 최근에 6경기 동안 5승 1패, 분위기도 좋은 상태고 뭐 2할 오픈 정도로 마이애미랑은 빠따의 결이 아주 다르거든요. 내일 이렇게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는 평소보다도 세인트루이스 빠따가 더 좋아진다고 하기도 하고,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또 마이애미가 어제 연장 승부를 펼치면서 불펜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여기 제 마우스 포인터 있는 라인, 여기에 있는 게 그 직전 경기의 불펜 소모도거든요. 좀 방어력이 좋은 애들도 연투가 많아요. 이런 편이어서 마이애미가 오늘 불펜 운영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세인트루이스 쪽이 조금 더 이제 좋아질 양상이 있기는 하거든요. 세인트루이스는 어제 기본적으로 소니 그레이가 긴 이닝을 먹어줬기 때문에 마이애미보다는 확연하게 적었었어요, 불펜 소모도가.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선발 루세는 잘 모르겠지만은 빠따라든지 경기 후반부의 불펜 문제, 이런 상황에서는 세인트루이스를 좋게 볼만하다. 이런 것들 얘기해보고 싶은데, 랜스린이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마이애미 애들한테 통산 86타석이 287 정도로 썩 좋지는 않았다는 거, 이런 것들이 거슬리기는 해. 다음 이제 클블 대 시애틀. 자, 맥켄지랑 브라이스 밀러인데, 맥켄지는 제가 이제 한창 얘가 잘했었던 2020년에는 엄청 꿀을 많이 빨았었어요. 거의 뭐 200이닝 먹으면서 방어율도 2점대에다가 아주 좋은 활약이었는데, 작년에는 부상 때문에 거의 못 나왔고 올 시즌에는 부상 회복하는 단계지만은 썩 좋지는 않다. 특히 이제 볼넷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 200이닝 동안 한 50개도 안 줬는데 지금은 68이닝 동안 38개나 볼넷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피홈런도 14방으로 이제 선발 투수들 가운데 피홈런이 상당히 많은 축에 속한다. 한창 근데 좀 안 좋았는데 최근 직전 경기 때 신시한테 5.1이닝 2실점으로 그래도 좋은 활약을 했던 바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계속해서 2이닝도 많이 먹었고 한 5실점 4실점씩 꾸준하게 해주는 모습들 때문에 맥켄지를 믿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방어를 대비해가지고 FIP, 투수의 개인기 능력 자체는 많은 피홈런이나 볼넷 때문에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브라이스 밀러 같은 경우는 홈이랑 원정 차이가 많이 큽니다. 원래도 홈이랑 원정 차이가 이렇게 좀 있는 편인데 올 시즌은 홈에서는 1.82, 원정 5.94. 세이프코 필드를 벗어나면은 약간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홈에서는 막 6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하다가 켄자한테 카우프먼 스타디움 가가지고 5이닝 7실점으로 많이 고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고민은 된다. 다만 이제 맥켄지가요, 시애틀 애들한테는 조금 안 좋더라고요. 이것들도 보이는데 43타석에 286 정도 좋지가 않았고 장타율이나 볼넷 비중 역시 상당히 높았었다. 통산 그 시애틀 상대로는 8.16이에요. 엄청 안 좋아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클리블랜드를 좀 보기 어려운 면이긴 하다.
4경기 동안 8.16 이래갖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오바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리블랜드의 스티븐 쾅 같은 애들 거의 지금 타율이 3할 9푼 8리거든요. 4할 직전에 막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이거는 근데 뭐 승패 자체는 아무래도 클불도 빡센 팀인데 시애틀도 최근 대부분이 홈 경기긴 했지만은 8경기 동안 7승 1패 막 이렇게 달리고 있어가지고 저는 승패 예측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있고 그냥 오바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필라델피아 대 샌디에이고 이거는 분위기 파악이 너무 어렵습니다. 에런 놀라가 한창 잘해주다가 직전 경기 보스턴 그 페네이 파크에서 그때 4회인가? 3회인가? 엄청 쳐맞았거든요. 막 연소간 다 허용하고 장타 허용하고 이러면서 아주 답도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3.2이닝 동안 11피안타 8실점을 했는데 그 전에만 해도 막 대여섯 경기 동안 1점대 방울 활약 이랬었거든. 한창 좋았던 흐름이 끊긴 놀라다. 이게 많이 거슬립니다. 그리고 마이클 킹도 얘도 최근 5경기 정도는 엄청 잘해요. 방울이 이제 한 1점대 쿠바 막 이런 거 같은데 걸리면은 얘는 삼진을 엄청 잡아내거든요. 직전 경기도 오클한테 5이닝 동안 12K 막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마이클 킹이 고점에 걸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에런 놀라는 과연 그 전에 좋았던 흐름대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놀라도 올 시즌에는 홈이랑 원정 차이가 없지만은 평상시에는 필라델피아 홈에서 상당히 잘했던 애예요. 다만 이제 양 팀의 빠따 차이가 얘기할 만한데 트레아 터너가 복귀하자마자 멀티히트 갈기고 에드문드 소사 같은 애들 잘하는데 이게 또 그 트레아 터너랑 포지션이 겹쳐가지고 어떻게 써먹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요즘의 필라델피아는 그래도 샌디에이고보다 확연하게 봐주만하다. 샌디에이고 빠따가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태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 5경기는 10안타를 친 경기가 있는데도 1할 9푼 1리 빠따가 너무 지금 샌디가 별로예요. 상대팀인 에런 놀라도 그렇게 녹록치 않은 투수이기도 하고 에런 놀라는 통상 이제 그 샌디에고를 많이 상대를 했는데 그냥 3할 정도 방울 3.7 정도로 괜찮은 축에 속하긴 합니다. 내일 뭐 샌디에고가 이렇게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 때는 평소보다 잘 친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요즘의 빠따 분위기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과연 괜찮을지. 원래 이것도 우한 상대로 원정 밤 경기에 샌디에고가 거의 OPS가 막 8.32인가? 막 그랬었거든요. 요즘에 더욱 이런 환경에서 못 쳐가지고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이클 킹은 통산 이제 샌디에고를 2번 상대를 했는데 한 번은 불펜이었었고요. 2경기 동안 8.10으로 좋지가 않았었다. 그래가지고 이런 상대 전적 자체가 32타석 동안 3, 4호 정도로 좀 안 좋은 편에 있습니다. 장타율도 꽤나 높았었고요. 그래서 그냥 이 경기는 빠따 분위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클 킹의 최근 행보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아주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있어갖고 저는 언더도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피츠버그 대 신시내티 경기. 베일리 폴터는 올 시즌에 운도 많이 따랐었고 이렇게 그 느린 구속인데도 포심이 상당히 좋았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이것도 좀 많이 올라갔어요. 타율 같은 것들이 피안타율도 많이 올라갔었고 원래는 바비비 전체 1, 2등 다투던 투수였는데 지금은 많이 쳐맞으면서 바비비도 많이 떨어졌고 기본적으로 베일리 폴터도 요즘에 안 좋죠. 최근 2경기 동안 4이닝 5실점, 4이닝 3실점. 그 전보다는 확연하게 떨어진 모습. 원래도 그렇게까지 좋았던 게 조금은 비정상적이라고 봐야 돼요. 반면에 이제 로돌로 같은 경우는 그 저번에 한번 볼티랑 샌프란시스코 연전에서 5이닝 4실점, 6이닝 4실점 했던 거 말고는 그 2경기 말고 그러니까 4실점 했던 경기들 말고는 시즌 내내 괜찮습니다. 원래도 얘가 1라운드 출신이에요. 1라운드 7픽인가? 6픽인가? 하여튼 그랬던 애였었고 부상이 많아서 그렇지 정상적으로 뛸 수 있다면은 나름대로 기대감 있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요즘에 그 신시내티에서 가장 믿을만한 투수 중에 하나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최근 4경기 활약 이렇게 제가 적어드렸었고요. 이거는 신시내티는 엄청 못 치는데 로돌로는 잘한다. 로돌로 경기는 많이 이기고 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선발 우세 차이는 신시내티가 있다고 봐야 되고 빠따는 아무래도 피츠버그 쪽이 조금 더 낫죠. 개인적으로는 그냥 언더라든지 신시내티 일반승 같은 거 가고 싶네요. 내일 모두 양팀 다 평소보다는 좌한 투수 상대로 아주 잘 친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그냥 신시승의 언더 같은 거 생각하는 거 말고는 별로 생각이 안 드네. 다음 경기 어빈 대 세콜인데 자 애리조나 올 시즌 최고 타자라면은 그 케테 마르테거든요. 문제는 이 친구의 그 좌우 스플릿 차이가 조금 있어요.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은 자, 여기에 RHP, LHP 우완 투수 상대, 좌완 투수 상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좌완을 상대했을 때는 1.167이야 OPS가. 근데 우투수한테는 677로 이 스플릿 차이가 엄청납니다. 플랫톤 차이가. 그래서 내일은 어빈 같은 애들 상대로는 좀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드네요. 그리고 제이크 어빈 최근 5경기 동안 1.48 그냥 작년보다 확연하게 좋아졌습니다. 작년에 4.61 정도로 조금 부실했는데 올 시즌에는 볼넷도 상당히 좋고
피홈런도 꽤나 주는 편이고, 기본적으로 제이크 어비는 지금 워싱턴에서 가장 믿을만한 선수 중에 하나죠. 트레버 윌리엄스가 지금 빠져있는 중에서는. 선발 차이는 세코니보다는 어빈이 낫다. 세코니도 뭐 이 친구도 공 같은 거는 괜찮아요. 공의 결 같은 것들은 좋은데, 다만 이제 이닝도 부족하고, 최근에 뭐 3이닝 7실점, 4.1이닝 3실점 등등 그냥 적은 이닝 대비 많은 피안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아쉬운 상태입니다. 애리조나가 기본적으로 지금 뭐 메릴 켈리, 잭 갤런, 에드와드 로드리게즈 이렇게 많은 선발들이 빠져있는 와중이어가지고 이런 애들을 쓸 수밖에 없는데, 세코니는 썩 믿을만한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보이죠. 제이크 어빈이 통산 42타석에 206이면 강한 편이고, 두 번 상대해가지고 뭐 12이닝 동안 3.60 정도로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애리조나 요즘 빠따 기세가 무서워서 그래요, 결국에는. 근데 뭐 워싱턴도 못 치는 편은 아니야. 워싱턴 최근 9경기 동안 8승 1패 달리고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 빠따 같은 것들도 막 2할 7푼 가까이 터지는 편이고 괜찮습니다. 워싱턴 빠따도. 내일 뭐 애리조나 평소보다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도 보이고, 양팀 다 빠따는 상승되고 애리조나의 빠따 상승세가 많이 두드러진다고 하는데, 내일은 피텔 마르티 같은 조금 꺾이고 하면은 저는 빠따는 그럼 비슷하게 본다 치고 선발 차이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저는 워싱턴 쪽을 한번 좋게 보도록 할게요. 양팀 다 8.5 기준 최근에 오바가 상당히 많았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저는 언더오버는 좀 안 보고 싶네. 다음 양키 대 볼티모어. 일단 코르테스랑 수아레즈인데, 코르테스 올 시즌에 홈이랑 원정 차이가 아주 심합니다. 홈에서는 1.77, 원정 5.57인데 원래도 이런 성향이 있긴 했는데 올 시즌에는 특히 심한 편이네요. 그리고 이 요즘에 특히 원정에서 막 5.1이닝 2실점, 4.1이닝 3실점 이렇게 못하다가 그래도 직전 켄자와의 경기에선 7이닝 2실점으로 좋기는 했습니다. 한창 썩 안 좋았던 분위기를 떨쳐낸 코르테스다, 이런 생각은 할만하네요. 다만 코르테스도 꾸준하게 믿기는 힘든 투수다, 이런 생각은 있고, 알버트 수아레즈도 지금 볼티모어가 선발 빵꾸가 많습니다. 타일러 웰스, 존 민즈 이런 애들이 그 토미존 수술에 들어가면서 알버트 수아레즈가 한 자리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닝이 팅이 좀 아쉽죠. 한 5이닝 정도밖에 못 먹는다, 그런 거 있긴 한데, 일단 시즌 방어율 1.61이에요 지금까지 크게 털린 적이 한 번도 없다. 놀랍습니다. 옛날에 이제 막 삼성이었나? 우리나라에서 뛰고 막 일본에서 뛰고 이러다가 6년 만에 메이저리그로 돌아왔는데도 갑작스럽게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수들이 언젠간 한번 나락을 갈 때가 됐어. 원래도 뭐 클래스 같은 것들도 높지도 않고, 아무리 돌아서 잘한다고 한들 1.61은 비정상적으로 잘하는 거거든요. 저는 언젠가는 좀 떨어질 거라고 보긴 한데, 일단은 제가 이런 시험을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얘가 원래 시즌 초반에 선발로 나왔다가 다시 불펜 알바 뛰러 갔다가 다시 선발로 왔는데 그냥 계속해서 잘해주거든요. 이러면은 그냥 좋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저는 이 경기는 좀 언더 같은 거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수아레즈는 양키스전 전적이 거의 없지만은 일단은 믿어봐야 될 것 같아요. 피안타라든지 피홈런 다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스터 코르테스는 통상 볼티 상대로는 149타석이 216이면은 많이 상대인데도 아주 좋은 편인 거예요. 통상 이제 뭐 한 10경기 이상 상대를 했는데도 방어율이 3.68에 달한다, 이런 것들 보면은 되게 좋게 평가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키스 빠따가 요즘에 조금 꺾인 점들, 부상도 많고, 양키스 빠따가 조금 꺾인 점도 눈에 들어오고, 볼티모어가 무섭기는 해요. 4홈런 치고 엄청 무섭기는 한데, 그래도 코르테스가 상대 전적도 좋았었고, 볼티모어 내일은 평소보다는 조금 떨어질 여지가 있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냥 9.5 기준 언더 가는 게 제일 나아 보이네요. 양키스는 9.5 기준으로 오바가 6번, 이런 것들이 아쉽긴 한데 볼티모어는 언더가 8번이고 조용조용한 게임 나왔으면 좋겠네요. 알버트 수아레즈 경기가 근데 그런 경기가 좀 많기는 해. 자, 다음에 이제 토론토 대 보스턴인데, 이 크리스 베시스는 요즘에 잘합니다. 최근 8경기로 살펴봐도 평균적으로 6이닝 먹고 0.25에 달하는 평자에다가 피홈런이 한 방밖에 없다. 예년에 비해서 싱커가 많이 망가졌다고 했는데 싱커도 슬슬 좋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한 등판 3-4번 전쯤에는 마이너스 2인가 그랬는데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전반적으로 베시스는 회복세에 있다. 테너 하우크는 직전 경기 필라델피아와 그 놀라랑 붙었을 때 약간 피안타도 많고 불안불안했거든요. 그래도 올 시즌에 이제 91이닝 동안 볼넷도 15개밖에 없고 제구가 아주 확 잡힌 상태이고, 그리고 피홈런이 2번밖에 없었다. 피안타나 피홈런 다 그냥 지금 괜찮거든요. 직전 경기가 조금 이제 못 믿어왔던 점, 그래도 그 경기도 6이닝 3실점이었어요. 아주 잘했었고, 네, 하우크는 의심은 들어도 그냥 시즌 성적 자체가 지금 뭐 거의 사이언 컨텐더이기 때문에 배시보다는 엄밀한 하우크가 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요즘에 배시이 잘해가지고 그나마 좀 비빌만한 거지, 어디까지나 하우크 쪽을 조금 더 좋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통산 이제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배시이 보스턴 상대로 3경기 동안 2.14고 하우크는 토론 상대로 5경기 4.58이다. 이런 건 있는데, 이거는 양 선수들이 그 전에 클래스 차이도 조금 있었죠.
그전에는 하우크보다는 배시시 좋은 투수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하우크는 통상 토론토 애들한테 302 정도로 약간 별로였었고 배시시는 125 정도로 매우 좋았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7.5도 언더를 봐야 될 것 같기는 해. 근데 요즘에 보스턴 빠따 굉장히 무섭습니다. 타일러 오늘 같은 애들 연일 그냥 파워로 홈런 맨날 치고 있고, 라파엘라 같은 애들, 데버스, 그냥 다 요즘에 보스턴 빠따가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그 빠따 차이를 생각을 하면은 지난번 경기도 배시시 나왔을 때 5이닝 동안 무실점이었어요. 근데 배시시 내려가자마자 불펜이 아주 조졌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작년에 잘했던 뭐 로마노, 스완슨, 이미 가르시아 다 지금 나가리가 된 토론토 불펜이어가지고 토론토 불펜은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경기 후반부에는 토론토의 불펜이라는 보험도 있고, 보스턴 최근에 6경기 중에 5경기가 두 자릿수 안타예요. 그 경기들을 모두 이제 다 승리를 거뒀었고, 저는 이 경기 언더오버는 7.5는 좀 빡세긴 하지만은 보스턴 쪽 보는 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쿠의 이런 안 좋은 대토론토전 성적이 하쿠가 올 시즌처럼 이렇게 포텐을 터뜨리기 전이거든. 그런 것들 생각하면 저는 보스턴을 좋게 보도록 할게요. 애틀 대 디트 경기는 패스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애틀랜타 당했어요. 애틀랜타 빠따가 그 전에 한 4경기 동안 살아난 모습이 있길래 애틀 슬슬 살아날 때 됐지, 선수의 열면을 보면은 안 살아날 수가 없다, 결국은 돌아올 거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어제 경기 7안타에 1홈런 이기긴 했지만은 제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마인에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쉽고, 슈벨렌바라는 투수도 이제 뭐 와일드랩이라든지 뭐 슈벨렌바 같은 애들 이렇게 올려 쓰고 있는데 믿을만한 선수가 아니죠. 뭐 직전 경기 한번 잘했다고 합니다만은 6이닝 2실점 볼티모어 상대로 해줬던 거 대단하긴 한데 일단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KC 마인즈도 한참 못하다가 직전 경기 워싱턴한테 6이닝 2실점으로 잘했거든요. 오늘 대부분의 게임들이 이렇게 한창 뭐 잘하다가 직전 경기 털리거나 못하다가 직전 경기 잘하거나 이런 새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분석이 상당히 어려워요. 선발 투수나 이런 흐름들이 너무 안 잡히는 날이다. 그래갖고 이 경기도 대표적인 그런 경기들 중에 하나고, 저는 이 경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미네소타 대 템파베이인데, 이 경기는 일단 선발 투수는 둘 다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파브로 로페즈 5.33, 에런 시발레 지금 5.20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얘네들도 한창 좀 못하다가 직전 경기 때 조금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좀 퐁당퐁당 그런 경기들도 있고, 로페즈가 직전 경기 콜로라도한테 5이닝 2실점, 에런 시발레는 컵스한테 5.2이닝 1실점 이렇게 했어요. 두 경기 다 조건들 상으로도 좀 약간 안 좋은 빠따들을 상대했다, 못하는 팀들을 상대했다,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양 선수 모두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 중이고, 근데 뭐 둘 다 이런 건 있더라고요. 양 선수가 그 파블로 로페즈는 통산 템파베이 상대로 6경기 동안 3.24, 에런 시발레는 그 미네소타 애들을 한 8번 정도? 9번 정도 상대를 했는데 3.78로 괜찮은 수준에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대 전적 같은 것들이 좋게 찍혀요. 시발레는 220, 그 파블로 로페즈는 170 이렇게 찍히더라고. 그래갖고 일단 선발 투수들은 상대 팀한테는 강하다고 하는데, 근데 이거는 빠따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지금 미네소타는 여기 살짝 적어놨는데 카를로스 코레아가 요즘에 아주 미쳐 있습니다. 제대로 브레이크아웃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이크아웃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수준을 원래 코레아의 수준으로 돌아오는 중에 있고, 로이스 루이스는 결장이 너무 많았지만은 12경기 동안 OPS가 1.398이에요. 그야말로 뭐 아마 타석 대비 홈런도 엄청 많고 그렇습니다. 빠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템파베이는 최근 10경기 2할 6리, 또 지금 또 한 자릿수 안타에 계속 빠져 있습니다. 지금 11경기째예요. 반면에 미네소타는 최근 또 5경기 5연승 중 동안 24안타, 13안타, 10안타, 12안타, 14안타. 그냥 빠따가 지금 미네소타가 또 그 구간에 들어섰어요. 한참 미네소타가 잘 치던 그 구간이 있었잖아요. 시즌 초반에도. 그 구간이 재현되는 와중에 있고, 최근 10경기 동안 3할 2푼 6리 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5연승 기간 동안에만 지금 홈런이 13개예요. 뭐 이런 와중이어가지고 그냥 지금 미네소타는 좋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네, 저는 미네소타 사이드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다 언더오버는 그냥 반반이고요. 그냥 오바 보는 거는 일단 미네소타가 시발레를 털어줘가지고 좀 점수를 뽑을 것 같고, 파브로 로페즈나 시발레나 둘 다 상대 전적은 좋았지만 올 시즌 전적이 너무 안 좋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오바 보고 있어요. 양팀 다 크게 오늘 뭐 빠따가 크게 변동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많이 없는 것 같고. 자, 다음 경기 텍사스 대 매츠인데요. 이거는 사실 로렌젠도 그렇고 세베리노도 그렇고 둘 다 잘하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로렌젠은 통상 매치 상대로 1.99, 대부분의 성적이 그 불펜으로 나왔을 때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재작년이랑 작년에 6.1이닝 실점, 7이닝 실점 해준 바가 있었고, 통상 매치 상대로는 좋았던 면이 많이 있고요. 세베리노도 이 텍사스 애들한테는
6경기 동안 2.89 데뷔할 때쯤 2016년에 3이닝 6실점으로 털었던 거 말고는 나머지 경기들은 전부 다 잘했습니다. 당장 작년에만 해도 6이닝 무실점으로 한창 얘가 안 좋았을 때조차 텍사스 상대로는 좋은 면모를 보여준 바가 있었다. 그런 기억들이 있네요. 문제는 지금 양 팀의 분위기가 텍사스가 4연패에 빠져있고 최근 10경기 동안 1할 9푼 4리 텍사스 빠따가 엄청난 침체기에 있는 와중이고, 반면에 지금 매치는 최근 10경기 8승 2패, 조금 더 늘려봐도 아마 12경기인가? 12경기 동안 10승 2패인가 그래요. 매치는 지금 엄청 잘하고 있어. 더구나 최근 3경기 동안 10안타, 14안타, 22안타 6연승 중에 최근 3경기는 또 빠따의 힘 때문에 많이 또 이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라면 아무리 로렌젠이 매치 상대를 잘했다고 하지만은 텍사스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베리노도 로렌젠 못지않게 잘해주고 있는 편이고, 특히 이제 매츠는 JD 마르티네즈가 너무 잘해주고 있죠. 뭐 시즌 OPS도 그렇고 6월달에만 지금 OPS가 또 1.0을 뚫었어요. 이런 와중이어서 아무래도 매츠 사이드에다가 로렌젠이 조금 호투해준다면은, 그리고 텍사스 빠따가 썩 좋지가 않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저는 매치승 사이드에 언더 보고 있긴 하네요. 그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렌젠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6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6인 이상 먹어주고 볼넷이 많기는 해도 1.46으로 굉장히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과연 매치 빠따가 오늘 로렌젠을 털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조금 의문이긴 한데, 그래도 이 경기는 저는 매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 경기 컵스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인데, 요즘에 컵스 경기가 이상하게 기준점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내일도 사실 컵스 그 리글리 필드 경기장이 이게 또 바람 상태도 그렇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요즘에 기준점이 좀 많이 높게 찍히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막 살펴봐도 이 경기도 뭐 바람 영향 같은 게 아주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둘 다 엄밀히 말하면 스틸이나 웹이나 땅볼 투수이기도 하고 막 이런 부가적인 요소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준점이 꽤나 높아 보이긴 하네요. 일단은 이 스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회복세가 있습니다. 원래 얘가 좀 부상이 있었고 시즌 초반에 이제 안 좋았었어요. 근데 어느덧 방울 3.22까지 회복을 했고, 최근에 6이닝 무실점, 신시내티전은 37점이긴 한데 1자책이었었고, 그전에도 5이닝 5실점인데 1자책이었었고, 본인의 투구 내용은 잘 챙겨가고 있는 중입니다. 미러키한테도 7이닝 무실점, 이렇게 최근 4경기에 아주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본인의 강점대로 피홈런도 없고 제구도 꽤나 먹혀드는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저스틴 히틀은 완전히 좀 회복세에 있다고 볼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로건 웹, 얘도 좀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홈이랑 원정 차이가 매우 심한 투수다. 홈에서는 2.06, 원정 4.06 차이가 꽤나 커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고민이 많이 있는데, 로건 웹도 최근 7경기로 뭉뜬 걸 봐도 46이닝 동안 2.54 정도로 훌륭한 모습이 있다. 가끔 막 3.2이닝 4실점, 4이닝 5실점 이렇게 원정에서 안 좋았을 때 빼고는 대부분은 괜찮긴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로건 웹 같은 경우는 시카고 컵스 애들을 3번 만나가지고 전부 다 이제 리글리 필드였는데 4.58로 다소간의 명성에 비해서는 좀 안 좋다는 점, 스틸은 3경기 동안 2.16으로 좋았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네요. 둘 다 뭐 땅볼 투수이기도 하고, 근데 뭐 스틸이 예년에 비해서 올 시즌에는 땅볼 비율이 좀 낮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요즘에 상승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더 게임을 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문제는 이제 컵스도 슬슬 좀 치고 있다는 거. 그 10경기 동안 뭐 두 자릿수 안타도 3번 정도 있었고, 안 좋았던 구간을 뒤로하고 직전 경기도 샌프한테 10안타 쳐주면서, 사실 이 경기는 거의 이기는 경기였었잖아요. 근데 네리스 대 블론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가 에스트라다였나? 누구지? 하여튼 뭐 빠따도 괜찮았었고,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지금 라모스가 6월달에만 1.233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샌프란시스코 빠따가 조금 힘을 받을만 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 샌프란시스코 어제 9안타 치기 전까지는 그 전에 4경기 전부 두 자릿수 안타였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최근 5경기 동안 306으로 상당히 높게 치킨다,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 빠따 분위기는 샌프가 낫고요. 선발이라는 점에서는 웹이 원정이라는 점, 그것들이 리스크긴 한데 저는 언더 보는 게 맞다고 싶기는 하네요. 네, 뭐 양팀 다 이렇게 평소보다는 잘 친다, 이런 것들도 걱정스럽긴 한데, 그래도 9.5는 나는 과하게 높은 것 같긴 해. 다음 화싹 대 휴스턴 경기인데, 저는 사실 선발 몇몇만 보면은 야, 이게 캐논이랑 발데즈가 붙는데 이걸 휴스턴은 안 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나는 한번 패스해보고 싶어. 일단은 프레모 발데즈에 대한 리스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 오라클 파크 원정에서도 4이닝 5실점으로 로건 웹과의 맞대결 해서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만 해도 막 천사 상대로 9이닝 2실점, 미네소타 상대로 7이닝 2실점 해주면서 발데즈가 또 좋아졌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여전히 발데즈에 대한 의심은 안 할 수가 없네요. 저는 조금 의심이 있어. 이 경기는 근데 뭐 휴스턴 쪽 봐도 돼요. 근데 나는 배당 일단 별로여가지고 휴스턴 일반승 1.36, 마헨이 1.63 이러면 나는 안 가거든. 가실 분들은 가시고, 뭐 조나단 캐논은 얘도 시즌 초반에 나왔다가 안 좋아가지고 그 저기 뭐지,
마이너리그에서 이렇게 좀 구르고 왔었어요. 마이너리그에서도 괜찮게 했었었고, 그리고 직전 등파 때 시애틀 상대로 7이닝 2실점 이렇게 해주면서 그래도 다시 불러왔을 때는 잘했거든요. 나는 발데지에 대한 의심, 그리고 조나단 캐논 믿지는 못하겠지만은 마이너리그 갔다 와가지고 콜업 돼가지고 직전 경기를 잘했네, 이런 것들은 눈에 좀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저는. 근데 쉽게 접근하실 분들은 하시고, 다만 이 휴스턴이 제가 맨날 말하는 홈이랑 원정에서의 이런 그 빠따 차이라든지 특히 홈런 같은 부분들, 또 내일 이렇게 우한 상대로 원정 반경기 때는 평소보다 많이 못 친다,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휴스턴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요즘에 알렉스 브레그먼이나 알투베, 그리고 요르단 알바레즈 6월달에 엄청 잘 치거든요. 이런 것들 보시고 좋게 보실 분들은 보셔도 상관없는데, 화싹도 최근에 좀 빠따도 아주 못 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나는 그냥 의심이 많이 드네 이 경기는. 다음 이제 콜로라도 다저스인데, 이거는 제가 콜로라도를 이제 더 이상 안 믿겠다 이게 아니라, 오스틴 곰버가 요즘에는 또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시즌 초반에는 막 방울 2점대 정도로 되게 잘했었다가 막 그랬는데, 사실 한 3경기 전인가? 그쯤만 하더라도 방울이 2점대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26까지 치솟았다. 그게 제일 좀 리스크네요. 바로 직전 미네소타한테 3이닝 8실점으로 두드러 맞고, 그전에도 세인트루이스 5이닝 4실점, 다저스한테 3이닝 3실점, 이런 식으로 너무 안 좋았었어. 그래서 통산 곰버가 다저스 상대로는 뭐 6.00 8경기 동안 막 이런 것들도 있고, 내일은 콜로라도를 믿을만한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다고 워클뷰러가 좋은 것도 아니야. 시즌 방울 뭐 4.64 정도에다가 이닝도 그렇게 많이 못 먹는데 평균적으로 3, 4실점 해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딱히 양 선수 모두 다 믿을만 하지는 않다. 다만 빠따를 봤을 때는 물론 다저스도 지금 구멍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전보다는 나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오타니도 지금 그 1번 타자로 나와서 잘해주고 있는 편이고, 콜로라도 빠따는 오락가락이 심해. 특히 내일 또 이제 푸옥스니까 어떤 변수가 날지는 모르는데, 다저스는 좌한 상대로 원정 밤경기 때 평소보다 확실히 좀 좋다고 하고, 콜로라도 안 그래도 불펜 꼴찌인데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와중입니다. 그래서 뭐 양 선수 모두 다 곰버나 뷰러나 상대의 성적이 좀 안 좋습니다. 뷰러는 290, 곰버는 312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냥 다저스 사이드에다가 오바 보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바도 기준점이 12.5라 가지고 양팀 다 언더가 많아요 최근 10경기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 경기는 나는 좀 메리트를 못 느끼겠다. 오바도 기준점이 너무 높고 다저스 배당도 좀 별로여가지고, 저는 뭐 다저스 사이드에다가 오바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그렇게 욕심은 안 나는 경기이기는 하네요. 다음 천사 대 미러키 경기. 자, 그리핀 캐닝이 나옵니다. 그리핀 캐닝이 요상하게 요즘에 잘해주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전 경기 6이닝 4실점 하긴 했지만은 최근에 그냥 거의 한 7, 8경기 동안 무난하게 콜스급으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 정도 활약은 기대해봄직한데, 문제는 미러키의 토비아스 마이어스가 저번에 8이닝 무실점 경기 이후로 바로 다음 경기 토론토한테도 6이닝 2실점 이렇게 해줬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천사에도 네토 같은 애들, 잭 네토? 하여튼 뭐 그런 애들, 무서운 애들 있기는 해. 근데 어디까지나 천사 빠따는 믿음직스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조금 있고요. 근데 미러키도 요즘에 빠따는 좀 부진합니다. 4경기 동안 8안타, 4안타, 8안타, 5안타 이렇게밖에 못 치고 있어가지고, 사실 나는 이 경기도 선발도 엄밀히 말하면 어느 한쪽에 우위를 들어주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빠따도 원래 같으면 천사보다는 미러키인데 요즘에 미러키도 썩 잘 치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그냥 미러키 쪽 보고 싶기는 해. 근데 그전에는 이게 좀 천사가 역배 같은 것들을 되게 잘해줬었어요. 어제도 이제 원래 호세 소리아노 등판이었는데 잭 플레삭 같은 애들 갑작스럽게 나와가지고 이겨주고 막 운이 많이 따르고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경기 길게 가면 양팀의 불펜 차이도 많이 심한 편이고, 기본적으로 빠따는 그래도 천사가 요즘에 상승세긴 하나 미러키가 확연하게 순위나 수치 차이가 꽤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밀키 사이드 보고 싶네요. 그냥 배당도 근데 1.60이면 쓸만하지도 않고, 그 정도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오클 대 켄자. 일단 알렉 맛이 작년보다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피안타, 피홈런, 볼넷 다 개선이 됐다, 삼진 능력은 줄었다,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알레마시 어쨌든 3.63 정도로 괜찮습니다. 요즘에 조금 안 좋았었다가 바로 직전 경기 7이닝 무실점으로 양키스 상대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래서 어려워요. 한창 안 좋았던 마쉬라면은 내일 경기 한번 오클의 9연패가 깨지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한데, 마쉬가 직전 경기 또 하필 잘했단 말이죠. 그리고 호건 해리스는 올 시즌 콜업된 이후에 2.49 정도로 5경기 내내 지금 다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클 선발이 표본은 별로 없는데 그냥 잘해준다, 이게 제일 좀 리스크인 것 같아요. 물론 양팀의 빠따 차이야. 오클랜드가 지금 9연패 받고 있는 와중에 전부 좀 빠따는 그렇게 좀 잘 못 치고 있는 중이고, 잘 치는 날도 역전패를 하거나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오클랜드는 운도 많이 안 따르고 좋게 볼 여지는 많이 없습니다. 켄자는 한창 좋았던 빠따가 치겄죠.
최근 3경기 5안타, 7안타, 3안타밖에 못 치면서 빠따가 많이 식은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경기도 좀 어려워요. 양팀 다 내일은 평소보다 많이 딸린다. 원래도 오클은 평소보다 오클은 원래도 못 치는데 평소보다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켄자는 요즘 빠따 하락세인데 내일은 우한 상대로 원정 밤경기는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스러워요. 빠따 예측이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오클랜드가 9연패 중이어가지고 솔직히 한번 끊을 때가 되기는 했거든. 알렉마시가 직전 경기를 잘해가지고 고민인데 개인적으로 그냥 캔자스시티 일반승 정도 1.60 정도면 눌러봄직은 한 것 같아요. 마시가 직전 경기 때 회복하면서 해리스한테 대결에서 밀릴 것도 없고 그런 생각만 드네요. 자, 오늘은 유로가 2경기밖에 없어요. 근데 터키 대 이제 그루지아. 조지아는 지금 보시다시피 우승 배당상으로도 거의 꼴찌입니다. 이번에 뭐 슬로바키아도 쳐줘야 되나? 어쨌든 뭐 슬로베니아라든지 좀 약할 만한 나라들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조지아는요 가장 좀 핫발이라고 봐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라인업 같은 거 그냥 뭐 유로 예선에서 출전 시작 시간이라든지 최근 평가전에서 출전한 명단 같은 것들 이런 거 보면서 베스트를 짜긴 했는데 솔직히 나도 여기서 몇 명 몰라. 그런 형편이어가지고 조지아는 저는 사상 유로 첫 진출이기도 하고 옛날에 이제 소련 시절에는요 여기 아래 적어놓은 것처럼 레바즈 초주아시빌리, 후르칠라바, 치바제 이렇게 막 유명한 당시에는 소련에서도 조지아 출신인데 소련 주장원장까지 차고 막 그랬던 선수들도 되게 많았어요. 이렇게 조지아의 좀 뭐랄까 DNA는 괜찮거든요. 축구 재능을 배출해내는 DNA는 요즘에는 그나마 크바르첼리아 같은 이렇게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 말고는 대단한 선수가 별로 없습니다. 통상 맞대결 같은 것들도 너무 오래됐었죠. 터키랑 마지막 대결이 2012년이고 이러다 보니까 터키는 이제 대회 직전에 이탈리아와의 평가전에서 오잔 카박이 부상으로 낙마를 했었어요. 그리고 수비진에 약간은 좀 혼선이 생긴 점들 이런 것들 눈에 들어오는 것 같고 좀 이제 전방에는 재능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케난 일지즈나 악티콜루, 길레르, 아쿠긴 뭐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 밖에도 여기 적어놓은 애들 2선에서 뛸만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카베치나 야치도 그렇고 터키의 중원 차라놀르가 지금 거의 세계 최고의 레지스타급으로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정도로 잘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하필이면 옆에 있는 퀘크치라는 애들도요 얘도 약간 좀 얘도 엄밀히 말하는 후방 플레이메이커 유형의 선수거든요. 그래서 난 터키 후방 조합 그 중원 조합이 썩 좋지는 않다. 너무 좀 공격 일변도에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들어. 그래도 터키가 직전 이탈리아와의 평가전이나 올 시즌 그 유로 예선에서 크로아티아라든지 이런 강팀을 상대를 했을 때 보여준 경기 내용들이 진짜 끈질기다. 끈덕지게 좀 잘해준다. 그래갖고 실점도 상당히 적은 편이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일단은 터키를 좋게 봄직한 것 같아요. 나는 어지간해서 터키가 좀 패는 구도에 가끔 조지아가 역습으로 좀 타기하는 경기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제 같은 루마니아 대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충격적인 경기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터키의 일반승도 1.60이면 나쁘지 않은데 이 경기는 저는 마헨도 봄직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조지아도 얘네들도 생각보다 좀 개인 능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뛰어나. 그래서 뜬금없는 막 이런 것들도 연출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조지아가 막 그리스를 부수고 플레이오프를 뚫고 올라오긴 했지만은 그런 게 재현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네요. 그런 생각들 해보면서 저는 터키 사이드에다가 마헨 이렇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대 체코. 자, 얘네들이 이제 제가 한창 축구 보던 시절에는 엄청난 라이벌이었어요. 유로 2004, 90년대 막바지 막 엄청 도약하는 강호 느낌? 그런 것들이 있었죠. 막 루이스 피구, 네드베드 이런 선수들이 있었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그 이후에는 재능 배출 차이가 너무 많이 났었죠. 아무래도 포르투갈은 호날두의 시대가 있었었고 그 이후로도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든지 베르나르도 실바, 뭐 레앙 괜찮은 수비수들도 많이 나타나고 이러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포르투갈의 바로 직전 평가전을 봤거든요. 아일랜드랑 했던 거. 근데 여전히 호날두를 쓸 수밖에 없겠더라. 그날도 호날두가 사실 뭐 연계면 연계, 결정력이면 결정력 전부 다 좋았었어요. 호날두가 아무리 뭐 조롱당하고 무시당해도 역대급 선수인 거는 틀림이 없고 지금도 포르투갈의 주전 공격수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 것 같아요. 하모스 같은 애 쓴다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고 호날두가 주전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벨기에 경기 얘기를 하면서 그 로베르토 마르티네즈에 대한 비판을 엄청 했거든요. 난 감독이 테데스코인데도 거의 뭐 마르티네즈 얘기만 한 것 같아. 그만큼 이제 황금 세대를 조정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포르투갈 감독이 로베르토 마르티네즈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 또 원래는 포르투갈이 4-2-3-1 같은 걸 많이 썼는데
대회 준비하면서 3-4-3을 쓰더라고. 물론 막 아일랜드처럼 이렇게 좀 포르투갈이랑 상대가 안 되는 그런 팀들이랑과의 대결에서는 사실 뭐 중원이 이렇게 좀 싸먹히거나 그럴 염려가 별로 없기는 합니다. 근데 중원 구성이 브루노랑 비티냐예요. 비티냐도 올 시즌에 파리 생제르맹에서 엄청 잘했었고 베라티의 존재감을 딱 잘 채운 정도였으니까 불펜은 말할 것도 없고요. 둘 다 좀 공격적인 성향이 짙거든요. 이제 지난번 대회 때 하면은 다닐로 페레이라라든지 그 윌리엄 카르발류 이런 친구도 후방에 박아 놓는다든지, 그리고 좀 살림꾼 유형으로 레나토 산체스가 대회 때는 되게 잘했었거든요. 이 헤나토 산체스가 2016년 대회 때 엄청 잘했었고, 그래갖고 같이 쏟아가지고 뭐 파리 생제르맹으로 가고 이랬었는데 결국에는 이 친구가 나가리가 됐단 말이죠. 근데 유로를 앞두고 되게 잘했어. 지난번 대회 때도 엄청 잘했었고 거의 뭐 좀 생김새도 없고 다비지를 보는 듯한 그런 활약이었는데 이번엔 소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르투갈 중원에는 이렇게 좀 빨빨빨빨빨하게 막 띄워주고 부족한 그런 것들을 채워줄 만한 살림꾼 유형의 선수가 별로 안 보이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리스크라고 봐요. 나는 그게 로베르토 마르티네즈 감독의 이런 좀 중원 구성이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방도 보면은 물론 후벤 디아즈가 있긴 해. 근데 페페가 바로 페페가 원래는 여기에 좀 선발로 나올 만도 해요. 그 정도로 수비진의 인재가 별로 안 나타나고 있다. 물론 뭐 여기에 실바라든지 이냐시오 같은 애 제가 써놓긴 했는데 이런 유로 대회를 오롯이 치를 수 있을까? 그런 리스크는 조금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골키퍼도 엄밀히 말하면 이제 후이 파트리시오 시대가 지나면서 약간은 점세대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체코, 지난번 대회 때도 체코가 물론 제가 이제 기억하는 건 쉬크의 원더골이라든지 클러치 능력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고 바첼리크 골키퍼의 엄청난 선방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눈에 들어온 건 일단은 웨스트햄 커넥션이죠. 수책이나 초우팔 둘 다 웨스트햄에 거쳐간 바가 있거나 지금도 웨스트햄 소속이고 크랄 같은 애들도 있고요. 웨스트햄 커넥션 체코, 왜냐면 웨스트햄이 그 체코 자본이 많이 있는 팀이거든. 그런 것들도 그렇고 또 레버쿠젠의 클로젝이나 슈크 듀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얘네들 다 주전은 아니었습니다, 올 시즌에는요. 근데 나는 체코는 구성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좀 제가 잘 안 보는 그런 리그에서 뛴다거나 그 자국 리그 선수들도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난 일단 후반은 잘 모르겠어. 뭐 홀레시 같은 애들은 그래도 많이 나왔으니까 알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체코의 전력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아마 이제 알바니아한테 그 예선에서 조 1위를 따였거든요. 얘네들이 뭐 유로 예선이라든지 네이션스 리그 이런 데서 역배를 많이 했었어요. 되게 그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과연 포르투갈이랑 상대가 될까?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 진짜 체코가 옛날 네드베드 튀고 막 포보르스키, 밀란 바로쉬, 얀콜러, 위팔루시 막 이런 친구들이 있었을 때라면은 포르투갈이랑 상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게 왁구상으로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체코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션스 리그의 호성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은 포르투갈도 얘네들이 안 풀리면은 존나 못 넣어요. 나는 당연히 포르투갈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은 이 경기도 햄무를 못 갈 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배당을 간다면 포르투갈의 햄무 한번 도전해보면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